트럼프가 또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뺀다. 이 말이 뉴스에 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긴장하고 중국이 반응하고 일본이 눈치를 볼 때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웃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겁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어서? 오늘 그 배짱의 비밀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뉴스 보시면서 불안하셨던 분 계십니까? 댓글로 불안했다 또는 나도 궁금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안보 불안은 남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얘기를 꺼낼 때마다 50대 이상 분들이 느끼는 감각은 젊은 세대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또 저러네 하고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전쟁이 어떤 건지, 나라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가족의 이야기로, 역사로 알고 있는 세대니까요. 6.25를 직접 겪으신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란 우리 세대에게 미군이 나간다는 말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1970년대 닉슨 독트린이 나왔을 때 주한미군 2만 명이 실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추진했다가 의회와 군부 반발로 겨우 막혔습니다. 그게 197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허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같은 카드를 꺼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고 로비하고 달래고 약속하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한미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배짱, 이렇게 쌓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20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기 수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지금 세계 몇 위 무기 수출국인지 아십니까? 놀라실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세계 45위권 무기 수출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이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이자 동시에 무기를 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방산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없으면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뺀다고 협박했을 때 한국이 담담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는 걸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위비 분담금 하면 그냥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협상팀은 미국과 수십 차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왔고 최근 협상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때 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미국 무기도 사주고 있고 반도체도 공급하고 있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총합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독자 군사력 강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체 방위력을 키워왔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최근에는 핵 공유 논의까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군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도 이걸 압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핵을 가지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카드를 흔들 때
한국이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배짱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다 됐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본문 3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실제로 빼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뭔가요? 협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따내는 겁니다. 주한미군 카드는 그걸 위한 협상 도구였다는 거죠. 실제로 주한미군 발언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LNG 더 사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주한미군은 겁주기용 총이었고 진짜 총알은 경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취약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조여버리면 한국은 타격이 큽니다. 이건 군사적 위협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부 분열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내부가 쪼개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같은 뉴스를 보고도 미국 믿어야 해 vs 미국에서 독립해야 해로 나뉘고 같은 위협을 보고도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으면 협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끼리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만 접합니다. 트럼프 미군 철수 협박 이런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실제 맥락, 실제 협상 배경, 실제 한국의 대응 카드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만 커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뒤를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트럼프 발언이 나오면 제목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협상 전에 나왔는지, 어떤 경제 압박과 함께 나왔는지를 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국제정치, 한미관계 분석 이런 키워드로 채널 2-3개를 구독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쪽 편향된 채널 하나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채널 2-3개를 보시면 훨씬 균형 잡힌 판단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정보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비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분산을 지금 점검하세요. 트럼프의 진짜 무기가 경제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환율 압박이 현실화되면 국내 경기도 흔들립니다. 이건 70년대, 97년 외환위기 때도 있었던 패턴입니다. 지금 내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예금, 부동산, 달러 자산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있으면 환경이 바뀔 때 타격이 큽니다. 전문가 상담이 어렵다면 가까운 은행 PB 창구나 지역, 노인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단순히 뉴스 봤어? 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국이 왜 여유로울 수 있었는지, 그러나 방심은 안 되는 이유? 이걸 자녀나 손자, 주변 분들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가 통일된 시각을 가질 때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라의 힘입니다. 6. 아우트로 멘트.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트럼프의 협박에 불안해하는 것도 무조건 안심하는 것도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도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이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발언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몰랐던 동북아 지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